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저번주에 우리 토스트 에디터, 토스트 UI 에디터 바로 적용시켜 보기로 했었죠? 주말 동안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했고, 그거 바로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제가 수업 페이지에 제공해 드렸던 내용을 저도 가져올 겁니다. 여기 있는 거, 이 위에 플러그인 같은 녀석들 싹 다 가져올 거고요. 복사. 그리고 우리 코드로 가서 파일 하나 새로 만들 거라고 했어요. 왜냐면 헤더에다가 그냥 붙여넣기 해도 상관은 없지만, 불러오는 건 문제가 없지만, 헤더는 모든 공간에 다 필요한 건데, 지금 이 UI 에디터는 필요한 공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파일 하나 나눠서 관리를 할 것이다 라고 했었고요. 제가 USR 안쪽에, 커먼 안쪽에다가 JSP 파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름을 토스트 UI 에디터 정도로, 에디터 라이브러리 정도로 하나 지어줄게요. 이름은 꼭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JSP를 유지하기 위한 이 녀석 빼고 나머지는 제거. 그리고 이 안에다가 잘라내기 했던 녀석을 붙여넣기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jQuery 불러오는 거랑 테일윈드 치트시트 불러오는 거, 이 둘은 제거를 해주도록 할게요. 왜냐면 헤더에서 이미 불러오고 있을 거기 때문에 걔네들 제외하고 밑에 있는 녀석만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크립트 쪽 JS 꼭대기부터 맨 아래에 있는 녀석까지 그대로 다 복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쪽 코드 밑에다가 스크립트 태그 하나 따로 열어준 다음에 이 안에 위치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이제 띄어쓰기, 줄바꿈, 들여쓰기가 우리가 했던 거랑 다르게 되어 있을 텐데, 저 이것까지는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을게요. 왜냐면 이 전체적으로 다 수정을 해줘야 되니까 조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 파일은 그냥 이대로 두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들은 건드릴 게 딱히 없고요. 밑에 서브밋 폼 정도만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 녀석을 이제 앞으로 필요한 곳에다가 온서브밋으로 넣어줄 건데, 타이틀이라고 하는 네임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바디 쪽도 보면 딱히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는 죽여놓도록 하고 이 상태로 하나 저장해 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적용하고자 하는 write.jsp 같은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녀석, 이 안쪽에 body 내용을 입력하는 텍스트 에어리아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미 우리가 onSubmit을 걸어서 하고 있던 게 있어요. 근데 이 onSubmit은 이제 더 이상 얘를 걸 게 아니에요. 얘 말고 우리가 좀 전에 라이브러리로 뺐던 이 녀석을 걸면 되기 때문에 얘는 제거를 해주도록 하고요. 빼버리고 여기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다른 걸로 수정을 할 거니까 아예 다 지우진 말고 요만큼만 남겨놓도록 하죠. 그리고 내용 텍스트 에어리가 들어가는 이 부분에다가 이제 이만큼이 삭제가 되는 거고, 이 안쪽에 저 텍스트 에어리아 대신에 에디터가 담길 수 있는 div를 넣어주는 게 중요해요. 이 div가 있어야 해당 div를 찾아서 에디터를 넣어줄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div를 만들 때 우리가 애초에 여기에 이 토스트 에디터 이닛이라고 하는 녀석, 여기에서 얘를 찾죠? 얘를 찾습니다. 그럼 이 녀석을 찾아서 이렇게 에디터를 적용시킨다라고 하는 거니까 클래스를 이렇게 부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나서 토스트 UI 에디터 라이브러리라고 우리가 분리로 빼놨던 그 녀석을 또 불러와주는 작업이 하나가 필요할 거예요. 불러오지 않으면 얘한테 인식시킬 수 없으니까 스크립트 제거 아예 해주고 여기다가 불러오겠습니다. 경로는 동일하게 커먼이니까 커먼대로 두되 이름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서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서브밋에도 서브밋 폼이라고 하는 이 녀석 넣어주도록 하고요. 디스를 넘겨주는 것까지는 동일해요. 이거는 바뀌면 안 됩니다. 왜냐면 디스를 넘겨줘야 폼이 들어가게 될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당연히 하나 해줘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 쉽게 빠뜨릴 수 있는 거니까 생각났을 때 바로 진행하도록 하죠. 인풋 타입 히든을 사용해서 네임, 바디, 그리고 밸류는 우리가 스크립트 가지고 세팅을 할 거니까 요게 하나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에디터에 아무리 열심히 글을 써봤자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을 서버 쪽, 자바 쪽으로 넘겨줄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서브밋으로 보낼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당장 우리가 만들었던 상황을 좀 바꿔본다고 했을 때 글쓰기 버튼 눌러서 들어가면 에디터가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이제 아무런 가이드라인을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에디터를 선정해서 이렇게 에디터를 적용시켜 보세요 라고 해도요,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구글링 하다 보면 이러한 기본적인 예시들은 당연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뭐 스크립트 코드나 이런 것들 제가 직접 작성한 코드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분석할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그냥 플러그인을 적용시키는 방법의 일부일 뿐이니까. 근데 이런 건 있겠죠. 내가 원하는 플러그인을 따로 추가하고 싶거나 지금 추가를 한다라고 했던 플러그인 중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약간은 검색을 통해 파악을 하실 필요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우리가 만들어 놓은 코드에서 라이브러리에 문제가 없으면 전송이 되라라고 하는 거 막아놨으니까 여기 input type hidden을 텍스트로 일단 바꿔놓고요. 테스트 한번 해보죠. 실제로 작성한 값이 잘 들어오는가? 여기에 인풋이 들어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입력을 하고 작성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값이 들어오는가 확인을 할 거니까 잘 들어오네요. 문제가 없죠. 그럼 이 값이 여기에 세팅돼서 서버 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니까 이제 이 주석을 풀어주고요. 실제로 글이 잘 저장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이 녀석은 이제 히든으로 둬도 될 거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에디터 테스트, 내용에도 에디터 테스트. 자, 이렇게. 자, 근데 여기만 딱 봐도요, 지금 뭔가 문제가 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나요? 우리가 지정했던 폰트가 적용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폰트가 적용이 안 되면서 자연스럽게 글자에 대한 크기, CSS도 동작을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의 CSS를 부여하거나 폰트를 또 입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요 안에서 설정할 수 있는 건 설정할 수 있는 거고 기본적인 폰트와 기본적인 크기는 같이 따라가는 게 맞으니까요. 저장되는 거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바로 그 작업 해보도록 하죠. 작성 게시물 생성했다. 그리고 실제로 작성된 거 문제가 전혀 없네요. 줄바꿈까지 잘 작성이 되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가서 확인을 해보면 6번 게시물이 잘 들어가 있죠. 이렇게 문제가 없는 상황. 일단 작성은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공지사항에 들어갔군요. 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에디터 안쪽에 작성된 텍스트의 글자 크기를 바꾸는 것과 에디터 안쪽에 작성된 글 텍스트의 폰트를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쉬운 건 아니지만 어려운 것도 없어요. 자, 이 글을 일단 글쓰기로 가고요. 이렇게 입력을 했다라고 했을 때 얘 글을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걸 찾아가는 방식은 지금 현재 우리 코드에서는 div에 toast UI 에디터라고 하는 클래스가 들어가 있는 이거 하나가 전부예요.
근데 이 div 안쪽에 에디터라고 하는 게 스크립트로 인해 생겨났고요. 그렇게 생겨난 애 안쪽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한 거니까 우리가 작성하는 이 코드에서는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자 도구로 와서 여기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녀석을 찾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토스트 UI 에디터라고 하는 거. 이건 우리가 부여한 클래스가 맞죠? 실제로 TD 안쪽에 바로 있는 div가 맞고요. 그리고 스타일 헤이트 600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초기화하는 부분에 보면 높이 600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600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div까지는 우리가 만들어낸 게 맞는데 이 밑에 있는 이만큼의 녀석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건가요? 지금 이 밑으로 더 있어요. 얘네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죠. 그냥 토스트웨어 에디터라고 하는 이 녀석을 불러다 쓰겠다라고 하니까 자동으로 만들어 준 거잖아요. 실제로 잘 보시면 엘리먼트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체크되는 영역들을 보세요. 다 이 에디터 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을 더 열어서 보면 이렇게 나눠서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엘리먼트 볼 수 있듯이 엘리먼트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구나. 그럼 우리가 스크립트를 가지고 처리를 했을 때 이 녀석들이 다 이렇게 코드로서 만들어지니까 화면에 그려지겠구나.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찾았죠? 얘를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어떻게 파고 들어갈 것인가를 따져보면 돼요. 우리가 진짜로 만들어낸 건 저 위에 있는, 이거 다 닫을게요. 얘가,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 될 텍스트는 이 녀석인데, 우리가 직접 만든 태그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어쨌든 이 안쪽에 있는 얘를 줘야 되죠. 그렇죠? 그럼 제가 이 클래스를 불러다 놓고, 폰트 사이즈를 늘렸어요. 그러면 얘만 적용이 되면 참 다행인데 이 안쪽에 구성 요소들로 존재하는 요런 녀석들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준 클래스인 이 녀석만 주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조금 파고 들어올 거예요. 근데 파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지정한 텍스트의 바로 위쪽에 있는 녀석을 따져볼 거예요. 그럼 여기는 프로스 미러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다른 데에 중복이 되나? 라고 보면 없죠? 물론 디테일하게 까보진 않았지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클래스의 후손으로 있는 프로스 미러라고 하는 클래스를 부여를 해서 폰트 사이즈 같은 거를 수정을 할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이 잘 보시면 얘가 라이트 탭에 있는 녀석이에요. 프리뷰 탭으로 넘어가면 지금 여기 색깔 같이 바뀐 거 보셨나요? 라이트 탭과 프리뷰 탭, 라이트 탭과 프리뷰 탭. 여기도 열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쪽에도 얘가 들어있을 거거든요. 만약에 이 녀석만 바꿨다면 여기 이 프리뷰 탭으로 넘어왔을 때 얘네들은 글자가 안 바뀌었을 거니까 얘도 같이 바꿔줘야 된다. 그럼 이 녀석은 누가 갖고 있다? 토스트UI 에디터 컨텐츠가 들고 있다. 그러면 프로스 미러라고 하는 것과 토스트UI 에디터 컨텐츠라고 하는 녀석을 둘 다 후손으로 불러내서 CSS를 준다면 폰트 사이즈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common.css로 간 다음에 자, 폰트도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이 녀석들도 여기다가 하나 불러주도록 하죠. 토스트UI 에디터 이거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가져올게요. 얘의 후손으로 있는 프로스 미러라고 했던 이 녀석 P가 대문자군요. 그리고 하나 더 프로스 미러가 아니라 토스트UI 에디터 컨텐츠 이렇게 가져와서 저장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새로 고침으로 확인을 해 본다면 어때요 폰트?
적용이 잘 됐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엘리먼트를 까서 확인해 가며 CSS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폰트 사이즈 줄 거니까 지금 이만큼 가져와서 하나 불러 놓고요. 폰트 사이즈를 제가 1.25 rem 정도로 하나 부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입력을 해보면 어우 좋네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어렵나요? 사실 특별할 게 없는 내용이니까 크게 문제 없이. 네, 이제 이런 발상 자체가 안 떠오를 수 있어요. 여기서 찾아낸다라고 하는 게. 근데 우리가 뭔가 라이브러리 같은 걸 가져다 쓰는 상황이 되면 이런 요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태그는 하나밖에 없고 스크립트가 동작하면서 안쪽에 태그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많으니까 그거는 만들어져 있는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역으로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작성 부분에는 얘가 완료가 됐네요. 그럼 또 다른 곳에도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요? 우리가 이 녀석을 적용시키면 좋았던 위치들이 이제 수정 기능 쪽이랑 디테일 기능의 뷰어였어요. 사용하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상세 보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디테일 이쪽에서 바디를 보여주는 부분에 내용을 보여주는 부분에 이걸 그냥 보여줄 게 아니라 여기다가 div를 하나 구성해서 뷰어를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거겠죠? 자, 뷰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기 가져온 거 보시면 토스트 에디터 뷰 이닛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녀석을 찾아서 이런 클래스를 부여해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 여기도 위에 불러오는 걸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여기도 타이핑을 할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잘 불러졌다면 이 녀석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뭔가 아무것도 안 나왔네요. 한번 값을 넣어보죠.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 그죠? 뭔가 지금 잘못됐어요. 아, 근데 이거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뷰에서 우리가 제대로 사용을 하기 위해 이런 거 하나를 달아줄 거예요. 스크립트 타입 텍스트인데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x템플릿이라고 하나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다가 내용을 쓸 겁니다. 그러면 나와요.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스크립트 안쪽에서 작업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이 토스트 UI 에디터를 사용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갖지 않고 그냥 가져다가 쓰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사용법 그 검색해서 따라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차피 크게 의구심을 갖지 않고 따라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자, 그럼 여기다 우리가 이렇게 보여줄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걸 내용을 가져와서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얘를 가져와서 뿌려볼게요. 그러면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얘도 지금 폰트 사이즈나 폰트 적용을 좀 해줘야겠죠? 얘를 또 찾아볼게요. 자, 찾아서 보니까 얘도 토스트 UI 에디터 컨텐츠네요. 그죠? 그러면 얘도 토스트 UI 에디터 컨텐츠가 맞는데 그 위에가 토스트 UI 뷰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CSS 쪽 보면은
소스웨어 에디터의 후손으로 있는 이라고 골라놨기 때문에 지금 뷰어 쪽은 적용을 못 받는 거잖아요. 여기를 물론 뭐 뷰어 하나를 추가해서 또 만들어도 되지만 사실 지금은 얘를 그냥 끊어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디의 후손으로 얘를 찾아가 라고 하면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 폰트 적용됐고요. 여기도 끊어서 사이즈도 늘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러면 이제 다 된 것 같긴 한데 이거 하나 테스트 해보죠. 자 여기 보세요. 에디터 테스트 우리가 줄바꿈을 한 번 하고 에디터하고 줄바꿈하고 테스트였는데 지금 여기 상세 보기 쪽에는 줄바꿈이 하나가 더 들어갔거든요. 실제로 이거 수정 버튼 누르고 들어가면 여기서는 잘 나왔네.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줄바꿈 많이 한 거 혹시 없나? 없으면 하나 만들어서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보겠습니다. 그럼 7번 게시물 여기 보면은 줄바꿈들이 좀 많이 되어 있는데 수정 누르고 들어갔을 때 여기서 또 그냥 나오네? 그냥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 얘를 아직 수정 쪽을 안 바꿨잖아요. 수정 쪽에 지금 에디터를 추가를 안 했잖아요. 이거 수정 쪽에 에디터 추가하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불필요하게 공백이 하나씩 더 들어간 개념이거든요.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바로 적용시켜 보죠. 모디파이 여기에도 한 줄 추가해 줘야 되니까 자, 이거 가져와서 붙여넣기 해주고 그리고 얘는 라이트에 있는 녀석과 동일한 녀석을 가져오면 될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얘는 에디터를 써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근데 이제 라이트라고 하는 녀석과 지금 있는 이 모디파이에서의 차이는 이 안에 내용을 보여줄 거냐 말 거냐 그런 게 있었죠? 얘는 이제 실제로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디테일과 비슷하게 이렇게 가져올 겁니다. 자, 그러면 수정 페이지에도 바로 적용했으니까 일단 모습부터 좀 볼까요? 자, 들어와서 이렇게 수정으로 누르고 들어가면 에디터가 나오는데 자 이거 보세요. 에디터가 나오긴 나왔는데 여기 지금 BR 태그가 하나씩 들어있어요. 이거 BR 태그 왜 있는 걸까요? 우리가 줄바꿈이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코드에다가 이런 걸 넣어놨습니다. 리플라이 쪽 말고 리플라이도 있네요. 네, 일단 지금 아티클이니까 아티클 쪽 보면은 이거 넣어놨어요. 줄바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다 BR 태그로 바꿔라고 해서 그 전에 HTML 태그로 인식되는 상황 속에서 줄바꿈을 잘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지금 에디터를 쓰니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수정 쪽에서 개폴 프린트 바디가 아니라 그냥 바디를 불러와서 보여준다면 우리 디테일도 마찬가지 개폴 프린트 바디가 아니라 그냥 바디를 불러와서 보여주겠다 라고 하면 어때요? BR이 사라졌죠? 그리고 이 글을 상세 보기로 들어간다고 해도 BR은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게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아직 모디파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디파이 쪽에서 우리가 또 추가해줘야 될 게 인풋 하나 추가를 해줘야 돼요. 여긴 디테일이잖아요. 모디파이로 가서 홈 태그의 아래쪽에 하나 만들어 줍니다. 밸류는 스크립트가 세팅할 거니까 빼주고요. 타입 히든 그대로 둘 거고요. 네임을 body라고 놓을 거예요. 이거 안 해주면은 수정하려고 한 내용이 변경됐지만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자, 그리고 이거 제대로 해주려면 이제 modify form on submit 대신에 이거 대신에 얘도 마찬가지 스크립트 제거하고 이거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거 대신 여기에
아까 전에 라이트에 넣었던 이 녀석 똑같이 넣어줘야겠죠?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스크립트 함수가 실행되면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저쪽으로 넘겨줄 거고요. 넘겨주고 나면 문제없이 세팅해서 돌려줄 거니까 수정이 잘 되는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수정 버튼 누르고 들어가서 내용을 바꿔주고 수정했습니다. 잘 되네요. 이렇게. 그럼 이제 문제가 없겠죠? 수정 잘 됐고 상세 보기 문제없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글쓰기에서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자, 적용시키는 방식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에디터 생각보다 많이 간단해요. 근데 이제 에디터를 쓸 때,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자, 에디터를 쓸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거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에디터 자체가 조금 무거워요. 라이브러리가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생각보다는 용량도 좀 큰 편이고, 이제 요즘에 그래도 에디터들이 여러 개가 나오면서 쓸데없이 무거운 에디터는 좀 사라지고 좀 괜찮은 애들만 남아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무겁긴 합니다. 그래서 이 에디터를 쓰는 것 자체만으로도 생각보다 느려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개발할 때 최적화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했었는데, 좀 느려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좀 감안하고 써야 돼요. 에디터를 쓰려면. 내가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이 애초에 좀 느린 상황이다라고 하면 에디터를 좀 조심해서 써야겠죠. 쓰고 싶어도 최대한 가벼운 녀석을 잘 골라서 쓴다거나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니까 제거를 해주도록 하죠. 리플라이 쪽은 그냥 필요하니까 남겨놓도록 하고, 아티클 쪽만 다 제거를 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해서 에디터 적용하는 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 커밋 하나 남겨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았으니까 지금 이 시간은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얼마 전에 우리 인터셉터에다가 이거는 조금 조만간에 배울 거예요 라고 하면서 파비콘.ico라고 하는 경로 하나를 인터셉터에 추가를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기다가 파비콘.ico. 자, 이 파비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되게 간단해요. 별거 아니에요. 이 녀석은 얘를 의미합니다. 이게 파비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면 뭐 네이버면 네이버, 뭐 구글이면 구글, 다음이면 다음, 다 사이트마다 여기 문양들이 다 존재하죠. 자, 이 부분을 파비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비콘을 우리도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별거 아니고요. 엄청 쉽고, 이제 이거를 진짜 이쁘게 로고 형식으로 만들려고 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투자를 해서 좀 이쁜 모양을 만들어 내야 되겠지만, 우리는 되게 간단하게 좀 만들어 볼 거고, 그거 가지고 적용하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자, 파비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활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모티콘 같은 걸 사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데, 여기다 그냥 파비콘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파비콘을 무료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파비콘 만들기. 어떤 사이트를 가볼까? 얘가 좀 별론 것 같아요. 이거 말고 파비콘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죠. 요거. 저는 요 친구, 수업에서는 요 친구를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되게 심플해요. 심플하게 우리가 그냥 적당하게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사이트고, 진짜 제대로 만들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검색을 통해서 이쁘게 만들 수 있는 그 사이트를 찾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아예 따로 별도로 제작을 해서 적용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녀석 파비콘.io라고 하는 사이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이트 안에 png를 ICO라고 하는 게 아이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만들 거냐, 텍스트 가지고 만들 거냐, 이모티콘 가지고 만들 거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텍스트 가지고 만들 거니까 텍스트
들어와 줄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텍스트,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 값이 바뀔 건데, 여기 지금 프리뷰라고 되어 있죠? 이 녀석. 여기가 바뀌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얘만 바뀌는 게 아니라요. 얘도 같이 바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현재 F로 되어 있는 상태가 제가 얘를 Q로 바꾸면 여기도 Q고 여기도 Q예요. 다 같이 바뀝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모습까지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 여기다가 저는 제 이니셜 두 글자 넣을 거고요. 백그라운드 라운디드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사각형에 둥글게 깎여 있는 형태로 쓸 것이냐, 아니면 뭐 서클 원을 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스퀘어 이렇게 각져 있는 네모로 할 것이냐. 저는 라운디드로 그냥 하겠습니다. 뭘 선택하든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리고 폰트 패밀리 뭐 뭘 고르셔도 좋습니다. 딱히 제약이 있거나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시는 거 고르시면 되는데, 저는 노토산스라고 하는 그냥 이거 기본적인 폰트로 적용을 시켜 버릴 거예요. 그다음에 폰트 베리언트, 얘는 뭐 여러분 이것도 원하시는 대로 그냥 적당히 고르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기존 있는 걸로 하도록 하고, 폰트 사이즈를 조금만 줄여줄게요. 근데 J가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폰트를 바꿔볼까요? 노토산스 말고 로보토? RR. 로보토. 로보토가 좀 더 깔끔하군요. 로보토로 하겠습니다. 노토산스는 확실히 한글이 조금 낫네요. 여기 한글 써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대신 한글은 이제 좀 글자가 큰 편이라서 여러분들 사이즈를 잘 맞춰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 이제 폰트 컬러랑 백그라운드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어느 정도 편한 거, 적당한 걸로 골라 주시면 됩니다. 저는 어두운 배경에 조금 밝은 글자를 사용해서 처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검은색에 노란색 조합으로, 그래? 요 조합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그냥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세부적인 디자인 같은 거는 여러분들 시간이 있을 때 한 번씩 더 해서 만들어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완료했다. 그러면 이쪽 우측 상단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보세요. 그럼 얘가 그냥 받아줄 겁니다. 합의콘.io RG 파일로 받아주는데, 자, 이 RG 파일로 가겠습니다. 자, 이 녀석 얘를 잘라내게 할 거고요. 본인 STS랑 그 워크스페이스 보관하고 있는 장소까지 들고 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붙여넣기 할 거고, 이 녀석을 다운로드 폴더에 그냥 놔도 돼요. 어차피 일회성으로 쓰고서 없앨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작업물을 한 곳에 모아놓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여기 압축을 풀어줄 거고요. 그럼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온 결과를 폴더를 안 만들어줬네요. 알아서 만들어 줄 텐데 보통 폴더 하나 만들어서 넣어버리고 여기다가 파비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폴더 안에 받아진 녀석들이 꽤 많은데, 자, 이 중에서 자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크롬 사이즈가 좀 다르죠. 애플 터치, 그냥 파비콘, 뭐 16 곱하기 16, 32 32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린 그 중에서 이 녀석 사용할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파비콘.ico. 얘를 복사합니다. 컨트롤 C 누르세요. 컨트롤 C. 그리고 우리 코드 페이지로 와서 리소시스 안에, 스태틱 안에, 리소스 안에 새로운 폴더, 이미지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이미지스. 그리고 이 안쪽에 붙여넣기 할 거예요. 리소스까지 우리가 만들어 놨었는데 이 안쪽에다가 이미지스라고 하는 폴더 하나 만들 거고, 파비콘.ico 얘를 여기다 넣겠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냥 붙여넣기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어차피 아이콘이라고 하는, 파비콘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이미지로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방식을 사용하는 거고요. 자, 이 녀석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여기에 파비콘이 나옵니다. 프로젝트 안에 실제로 들어있는 이미지 파일이 되는 거예요. 아이콘 파일이. 네, 이제 이거를 세팅할 거예요. 어디에 세팅할 거냐면 모든 페이지에 공통으로 뜰 헤더 이쪽으로 들어가서 타이틀의 아래쪽에다가 여기다가 제가 링크 탭 할 겁니다. 링크 탭 그리고 href 부분에 resource images favicon.ico 이렇게 가져올 거예요. 지금 이 한 줄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것만 해서는 안 돼요. 여기다가 쇼트컷 아이콘이라고 넣을 겁니다. 왜 이렇게 넣어야 되는지 굳이 의문을 가질 필요가 딱히 없어요. 그냥 파비콘 적용하기라고 구글링 하시면 이렇게 하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 새로 고침 해보면요. 보이실까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파비콘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이버라던가 이런 사이트들, 구글 다 문양이 있죠? 본인들의 로고를 보통 사용하는 편인데 우리는 로고란 게 딱히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처리를 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파비콘이라고 하는 개념. 자, 그럼 이거 한 것까지 제가 커밋을 하나 또 남기도록 하죠. 자, 그러면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